쉬우셔. 네, 근데 저 여기서 하나만 질문을 근데 이거는 수업 하고서 일단 얘기합시다. 왜냐면은 저번 시간에 진도를 다 안 나가고 끊었잖아 지금. 그치? 그쪽에 대한 게 지난 시간 진도를 나간 범위야? 뭐요? 지난 시간 진도를 나간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근데 아니 일단은 할게 우리. 알겠지? 이거는 따로 질문해줘. 알겠지? 어? 따로 질문을 해줘. 지금 이거 여기부터 시작하려고 지금 다 각 잡아놓은 건데 지금 뭐 그 한 문제를 왔다 갔다 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합시다. 자, 오늘 처음에 스토리 빌드업이 좀 많이 중요하거든. 끝나고 질문하고 가십시오. 네. 삼각함수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각도라는 걸 표현을 할 건데 각도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있어? 0도부터. 그럼 361도는 없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720도는 없어. 지금 뭐 동계올림픽 하고 있잖아. 뭐 유명하진 않지만 그 스노우보드 보면은 뭐 쫙 돌면서 1080도 뭐 프론트 뭐 알리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360도를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건 없어. 있죠. 근데 360도까지라며. 그러면 다시 한번 각도는 뭘로 표현해? 도. 그지? 이렇게 위에 있는 동그라미로 표기를 해. 그지? 이게 뭔데? 잘 생각해봐. 니네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는 90도가 뭔지, 45도가 뭔지, 30도가 뭔지, 360도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얘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다는 거야. 뻗은 직선에서 기울어진 점. 그냥 기울어진 정도야. 그럼 기울기 아니야? 한 바퀴를 몇 등분을 해? 한 바퀴를 몇 등분을 해? 360등분을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균등하게 조각을 나눴을 때 그 한 조각이 나타내는 두 선이 이루는 정도를 1도라고 표현하는 거야. 맞지? 맞지? 충분히 들리는 얘기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럼 그 각도가 360도까지밖에 없냐는 거지. 선생님 당연히 있죠. 제가 한번 450도를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450도는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그지?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가 일단 몇 도야? 360. 그리고 몇 도를 더한 거야? 150. 90, 90도를 더한 거잖아. 90도. 이게 90도니까. 그지? 네. 그지? 선생님 제가 그러면은 1080도를 보여드릴게요. 360도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지? 네. 3개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가 들어간 거지. 네. 여기까지 됐지. 네. 그럼 내가 이 각도를 내가 묻다 보면은 2160도를 물어야 될 때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 그럼 이걸 표현할 때마다 맨날 돌리고 있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몇 번 돌렸는지 세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이러한 360도 이상의 각도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야. 존재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돌았는지 표시하지 않고 얘가 어느 정도의 각도에 존재하는지를 표시하는 방식을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봐봐. 물론
물어보는 질문에 따라, 물어보는 개념에 따라 몇 바퀴를 돌았는지가 되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나타내는 그 각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시 가볼게. 잘 봐. 자, 다시 시작을 해보자. 어차피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그 각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면 기준만 명확하게 세우자는 거야. 자, 그래서 잘 봐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양의 방향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있는 선을 우리가 지금부터 10초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10초선을 기준으로, 자, 중간고사 시험범위야. 일부러 바꿔서 한 거야. 10초선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각을 우리는 양의 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려가는 각을 우리는 음의 각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양의 각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간, 음의 각은 이쪽으로 내려간 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때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내가 10초선을 기준으로 지금 한번 30도를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그럼 30도라는 정도의 각도가 표기가 될 거고, 각도에 대한 표현을 할 줄 아니까 그럼 그 30도를 나타내는 요 선을 우리가 지금부터 동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동경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와서 동경을 나타내달래. 390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나타내면 돼? 10초선을 기준으로 일단은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일단은 360도만큼 가고 그 다음에 30도만큼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맞지? 네. 됐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됐어? 네. 됐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누군가가 나는 마이너스 330도 보여줘 라고 했어. 그럼 이번엔 내려가야 되지. 네. 얼만큼? 330도만큼 쫙 내려간 거야. 그럼 여기 몇 도가 남았겠어? 30도. 야, 그럼 이때 나타나는 동경을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럼 봐봐. 30도와 390도와 마이너스 3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모두 어때? 똑같지? 일치하는 거야. 됐어? 네. 자, 잘 봐. 우리는 지금부터 360도의 각도를 이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360도 이상의 이 각도들이 맨날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줄 수는 없어.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건 나중에 이야기야. 그래서 무엇만 확인할 거냐면은 주어진 각도가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만 볼 거야. 그래서 어떤 10초선을 기준으로 어떤 동경이 나타내는 선에 대한 각도의 이야기만 하자는 거야. 자, 대표적인 게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은 바로 아날로그 시계야. 야, 니네 아날로그 시계 딱 보면서 벌써 내 시계가 시침이 5271바퀴나 돌았구만 이런 걸 따져? 아니요. 그런 건 안 따지잖아. 우리 뭐를 따져? 얘가 현재 어디를 바라보느냐만 따지지. 네. 그 현재 어디를 바라보느냐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몇 번을 돌았는지 따져보자는 거야. 이 개념이 일반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안 맞을 수 있기는 한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360도 이상의 각도를 정리해서 그 바라보는 그 각도를 나타내는 각도의 동경만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로 먼저 갔다 올게요. 문제가 좀 많을 겁니다. 한 3개, 4개 있네. 여기 내가 한 번 더 경고하는 거야. 지금 중간고사 시험 대비는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왜냐면 여기가 딱 중간고사 시험법이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원트에 못한다는 얘기는 좀 많이 심각한 거야. 이거는 긴장 좀 하시라는 거. 자, 다시 봐봐요. 10초선 OX와 보이죠? 네.
동경 OP의 위치가 어떻게? 오른쪽 그림과 같대. 네. 그때 OP가 나타내는 각이 될 수 없는 것을이래. 자, 그럼 일단은 30도는 나타낼 수 있지. 네. 근데 봐봐. 1번 390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우리? 360 더하기 30. 그치? 그러니까 동경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양의 방향으로 일단 한 바퀴 돌고 30도만큼 가. 그럼 어때? 똑같겠지? 네. 자, 2번 가볼까요? 2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360도가 몇 번? 2번. 하고 30.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 두 바퀴, 30도 더 됐지? 네. 자, 3번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음해가 음해각 쪽으로 330도만큼. 그런데 그럼 1번, 2번이랑 너무 다르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60도만큼 시초선을 기준으로 음해각으로 한 바퀴를 돌려. 네. 그럼 어디에 와 있겠어? 일단 시초선에 와 있는 거야 동경이. 네. 그리고 다시 양해각으로 얼만큼? 30. 그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 맞지? 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됐어? 됐어? 네.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360도만큼 뒤로 빠꾸 한 다음에 빼기 30도지. 그러니까 시초선에 있는 상태에서 음해각으로 30도만큼 움직이니까 각도가 어떻게 돼버려? OP랑 내려가 있는 각도가 차이가 많이 나버리지. 네. 얘는 내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인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일반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자, 근데 어려워하지만 일반각의 정의가 명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360도 이상의 각도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다 무시하고 동경의 위치만 파악을 하자는 거야. 됐어요? 네. 자, 그럼 485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문제 써져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옵시다.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래. 그럼 세타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3, 4분면의 각이면 여기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럼 세타가 어떻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음해가. 0. 몇 도와 몇 도 사이의 각이 돼야 돼 그러면? 180도와 270도 사이. 틀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잘 봐. 네. 세타가 제 3, 4분면에 있다는 각은 동경이 그 사이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일반각은 뭐라고 했어? 시초선을 기준으로 몇 바퀴가 돌았을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사이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노란색 360도 곱하기 n을 우리는 n 바퀴를 돌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를 원해? 2분의 세타를. 그럼 어떻게 하면 2분의 세타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 양변을 2로 나누. 양변을 2로 나누는 거야. 그럼 앞에부터 어떻게 돼? 180.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와 똑같이 이 사이에 있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볼게. 요 n이 뭐를 얘기했어? n 바퀴를 얘기했잖아. 네.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가자. 몇 바퀴부터 출발하면 돼? 3바퀴. 0바퀴부터. 아. 항상 0바퀴부터. 아니 시작부터 그냥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뭘 한 바퀴를 먼저 돌려? 맞지? 무조건 n은 0바퀴부터. 그럼 n이 0이면은 2분의 세타가 어떻게 움직여? 바로 9분의 세타와 90도와 135도 사이에 가. 90도랑 135도 여기 사이에 있는 거야. 2분의 세타. 그럼 몇 사분면에 존재해? 2, 3. 제 2, 4분면에 존재를 하지. 자, 한 번 더 n에다가 이번엔 1을 집어넣어볼까? 그럼 1을 집어넣으면 몇 도와? 270도와 1을 집어넣었더니 몇 도? 315도 사이가 된대. 270도랑 315도 사이면 여길 얘기를 하겠지. 몇 사분면이야? 4, 4.
제 4사분면인 거야. 안 끝났어. n에다가 뭐 집어넣어? 2 집어넣을 차례야. 2 넣었더니 뭐가 돼? 450. 그런데 자 일반각은 다시 한번 뭐라고? 각도가 너무 커지면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경이 어디를 가리키냐를 확인하자고 얘기를 했잖아. n에다 2를 넣으면 앞에가 뭐가 돼버려? 360도가 되잖아. 360도는 뭐를 의미를 해? 그렇지. 한 바퀴를 의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초선에 있겠지? 그러니까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계산 결과값은 그냥 90이 되는 거야. 맞지? 네. 물론 봐봐 450도라고 대답을 해줬어도 틀린 대답은 아니야. 근데 한 번 더 걸러줘야 된다는 거 그것이 포인트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 똑같아 버리지. 뭐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정답은 제 2사분면이랑 4사분면이 되는 거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 90도랑 135도에서 그림이 어떻게 저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90도가 여기잖아. 네. 135도는 90 더하기 45도니까 여기일 거고. 그럼 여기도 안에 거기겠지. 90 더하기 45도면 그 선이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90 더하기 45가 무슨 말이야? 또 135도면 90 쪽에서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금태기 말은 제 1사분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각이도 근데 야 경태라 네. 진도 시작할 때 처음 얘기했던 게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쪽이 양의 방향이고 이쪽이 음의 방향이라고 한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아 그럼 너는 90도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네가 이걸 왜 90도라고 기준을 잡은 이유는 뭐야? 왜 이걸 먼저 하지? 아니, 그래서 좀 헷갈렸었어. 근데 지금 그러니까 시작부터 계속 여기가 시초선인 거를 몇 개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그렇다. 어? 그러니까 나는 사실 지금 질문했을 때 되게 기초적인 게 나올 거라고 했지만 이 첫 번째 얘기일 거라고 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네. 될까요? 한 번 더 합니다. 387. 자, 한 번 더 볼게요. 새 걸로 다시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 뭐야? 세타가 제 4사분면 그럼 뭐라고 표기할 수 있겠어? 360도 곱하기 n 곱하기 n 더하기 270도와 365 더하기 n 더하기 360. 또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일반각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파란색 줄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 3으로 3으로 나눠줬더니 어떻게 돼?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와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120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n에다가 그대로 0을 대입을 하면 일단 어디다? 90도와 120도 사이라고 할 수 있겠지. 네. 그럼 90도는 어디야? 여기를 얘기하겠고 네. 120도 또한 여기를 얘기를 하겠지. 시초선을 기준으로 각도가 진행됐으니까 네. 그 사이의 값이면 파란색을 얘기를 하겠죠. 네. 다시 한번 n에다가 이번엔 1을 대입을 하면은 210도와 240도 사이가 되겠고 210도는 또한 180도에서 30도만큼 더 간각이거든. 그럼 어떤 각인 거야? 이 각을 얘기를 하겠지. 네.
또한 240도는 270도에서 30도를 뺀 각이라고 따지면 여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빨간색 각도 가능하다는 거야. 한 번 더 n의 값이 2가 들어가면 뭐가 돼? 240도였으니까 320도와 360도 사이가 되겠고 320도면은 330도네 쏘리. 그럼 어떻게 돼 정리가? 여기에 있는 30도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예. 그래서 3번을 이야기한다는 거. 385번이랑 똑같이 푼 거지. 네.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지? 네. 근데 왜 두 개를 풀어줬냐? 그냥 이거 하나는 나와서 똑같이라고 할 거 없이 똑같은 문제지 지금. 일단 이 상태. 경택이 괜찮아? 네. 네, 그러면 숫자를 더 넣으면 무조건 반복되는 거예요. 무조건 반복돼. 그러니까 반복이 안 될 수가 없어. 어차피 왜냐면은 얘가 어차피 360도를 나눈 상태일 거 아니야. 네. 어쨌건 간에. 그럼 나눈 상태니까 이거는 반복이 안 될 수가 없어 애초에. 네. 자, 488부터 491까지 네 문제 다 합니다. 딱 기대가 되지? 왜 네 개를 다 하는지? 자, 해볼게요. 해봅시다.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아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마지막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자, 중요한 거는 문제풀이는 y는 x 대칭, x축 y축 대칭,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일치할 때 요렇게 요 경우들 총 6가지의 경우 케이스 말고는 안 나오거든. 네. 자, 원점 대칭도 뭐 똑같은 맥락이니까. 자, 그러니까 문제가 특색이 확실히 있지. 그지?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그려요. 자, 여기다가 y는 x 하나 딱 그릴 거야. x축, y축. 그리고 나서 45도, y는 x보다 조금 멀게 세팅을 할 건데 무조건 이게 시초선을 기준으로 알파야. 이게 기본 세팅이야. 절대 문제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항상 장치를 만들려고 쌤이 노력을 하잖아. 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건 무조건 있어야 해 하는 것들은 무조건 그 자리에 있어야 해. 그지? 왜냐면 우리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말대로 공부를 해줬다라는 시그널이겠지. 그러니까 솔직히 거기에서 나쁜만 먹고 이거는 그려. 근데 나머지는 다 외워갖고 와. 나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내가 푼 걸 가지고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까지 읽어주냐. 읽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근데 대다수는 야, 내가 써달라는 건 외웠고 풀이는 지가 달달달 외워왔어. 야, 그 정도 노력이면 이미 다 돼 있는 상태 아닐까? 응? 자, 아무튼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자,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게요. 자, 어떻게 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여기 있지? 네. 근데 7세타도 똑같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 맞지? 네. 맞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세타를 표현을 해볼게. 세타는 어떻게 표현해주면 돼, 그러면? 그렇지. 이게 먼저 나와야 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r. 알파인 거야. 이거 하나가 필요한 거야. 똑같이 했지, 지금. 네. 그렇지? 그런데 7세타도 같이 있다며. 그럼 7세타도 한번 표현해보자. 어. 360도 곱하기 그런데 이 360도 곱하기 n이 의미하는 건 n 바퀴를 돌았다는 건데, 그치? 네. n 바퀴를 돌았다는 거야. 시초선을 기준으로.
7세타도 근데 같은 바퀴수를 돈 거야? 아니요. 아니지 않겠어? 네. 높은 확률로? 네. 그러니까 얘는 그렇지. n 바퀴를 돌았다고 했지. 아니 바퀴수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가 다른 것 뿐인 거지 10초선에 안착해 있는 건 똑같은 거잖아. 네. 그리고 얼마만큼 더? 알파만큼. 플러스 왜? 아니 똑같이 갔으니까 이거 아니야? 네. 자 이때 우리는 여기서 알파를 소거할 거야. 오케이? 네. 다시 한번 뭐 해줄 거야? 알파를 소거해 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밑에 줄에서 위에 줄을 빼줄게. 그럼 식을 한 번 더 써볼게. 한 번 더 써요. 그 위에서 아래로 빼주면 어떻게 돼 그러면? 6세타가 6세타는 360M 빼기 360M. 이 되지. 네. 근데 얘는 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네. 자 그런데 봐봐. M이 몇 바퀴를 돌았다는 뜻이야. M 바퀴. 그럼 N은 몇 바퀴를 돌았다는 뜻이야. M 바퀴. 몇 바퀴인지 알아? 아니요. 그럼 M과 N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얘네들 7세타와 세타가 다른 바퀴수를 돌았다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게 같은 바퀴수였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네. 양수일 수도 있는 거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굳이 M, N을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그냥 이걸 그냥 K라고 해도 상관없지 않겠어? 네. 아니 왜냐면은 그냥 몇 바퀴를 돌아서 시초선에 존재한 다음에 움직인 걸 보여준 액션인 것 뿐인 거잖아. 네. 그럼 빼주더라도 어차피 360M, 360N이라고 하는 값은 그냥 그만큼의 바퀴수를 도는 거. 몇 바퀴인지 모르겠지만 돌았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네. 그럼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60K. 60K라는 거야. 자, 그런데 갑자기 누가 그러는 거야. 쌤, 틀렸대. 쌤, 틀리셨어요. 여기 세타가 뭐라고 나와 있어? 90. 근데 쌤 세타를 여기다가 몇 사분면에다 그랬어? 네. 쌤 1사분면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쌤. 이게 맞아. 자, 잘 봐. 이 주어진 488번의 이 대표 문제는 주어진 범위를 나중에 대입하는 형태로 세타를 만들어낼 때 사용을 하는 거야. 물론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세타를 2, 4분면에 갖다 놔도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리고 그게 더 맞아. 그런데 내가 제공하고 싶은 문제풀이는 뭐냐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 그림은 기본 세팅이야. 오케이? 오늘 4번 그릴 거거든, 여러분들. 그려져 있지, 지금? 그치?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게 먼저야. 시험지에도 이게 먼저야. 시험지에 이게 나오고 이걸 다 했는데 못 맞춰서 그럼 내 탓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믿고 이건 쓰라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네. 자, 이제 여기다 뭐 하면 돼? K 자리에다가 0, 1, 2 대입하면 돼. 0 넣으면 몇 도가 돼? 60도. 0 넣으면 0도. 아. 1 넣으면 몇 도가 돼? 60도. 돼? 아니요. 안 돼. 2 넣으면 몇 도가 돼? 돼? 네. 된 거야. 3 넣으면 뭐가 돼? 180. 돼? 안 됩니다. 4 넣으면? 240. 5 넣으면? 300. 6 넣으면? 360. 360도는 몇 도이기도 해? 0도. 아까 처음에 0도니까 순환이 됐지? 네. 물렸지? 그러니까 얘만 되는 거야. 그래서 120도가 돼.
자, 여기 부분은 무서운 건 거의 푸는 스킬이야. 똑같아 합니다. 푸는 스킬들이. 얘들아 에버랜드 안 가니? 왜? 하루 째는 거지. 얘들아 근데 생각보다 자리가 많이 남아서 친구들 혹시 가는 사람 있으면 좀 한번 물어봐. 근데 사람들 많아야 돼. 어느 정도 윤호 뭐 둘이서 가? 아니 많이 갈수록 막 적으면 못 가는 거야. 아니 가는 거는 확정이 나긴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취소가 왜? 인원이 지금 없으면은 뭐 그렇다고 한 명당 지금 뭐 우리가 이제 6만 원씩 들어가긴 하는데 쌤도 돈을 조금 더 내기는 하겠지만 내가 굳이 그 우리 창학서 그거 간다고 내가 50만 원 내기 좀 그렇잖아. 사람이 적으면 쌤이 돈을 더 조금 내는 거야. 조금 내려고 지금 애들 모집하려고 하는 거야. 경택이 말은 사람이 조금 있어야 쌤이 조금 덜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줄.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경택이 사건이죠. 사람이 많을수록 선생님이 돈이 조금 드는 좀 덜 들지 않을까? 다수가 가는 게. 차는 43인승인데 한 명이 타고 가는 것보다는 이해가 됐어요. 자 89번입니다. 자 일단 이 그림은 세팅 예. 빨리 그려. 일단 그려. 여기까지는 변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쌤이 y는 x를 잡아놓은 이유가 맨 마지막 문제 하나 때문이고 얘가 확률이 좀 높은 편이거든. 근데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그럼 작은 걸 먼저 쓰겠습니다. 세타를 여기다가 쓸게. 네. 그럼 5세타를 한번 표현해봐. 그래프를. 그려봐. 여기 안에다가 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 (5세타) 그려. 5세타. 어떻게 그렸어? 저 세타랑 대칭이게. 대칭이기가 어떻게 해야? 자 1번 2번 1번 2번 저 2번이요. 네가 그린 걸 얘기를 해. 너 1번으로 그렸어? 네. 이게 2번이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래잖아. 그러니까 7세타가 여기, 5세타가 여기라고. 근데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 무조건 이 파란색 알파 값이 표현이 돼야 돼. 자, 그럼 표현을 해보자. 세타 뭐가 돼? 360도 더하기 알파 플러스 플러스 알파. 자, 5세타를 써야 되는데 시행착오 겪지 맙시다. 5세타 위에다 쓸게. 그럼 5세타는 뭐가 돼야 돼? 또 곱하기 M. 더하기 알파. 더 잘 봐. 보고해.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보고하라는 거야. 지금 360도 곱하기 M을 한순간 동경이 시초선에 있지. 네네. 알파만 더하면 5세타가 돼? 180도. 그래. 180도만큼 동경이 이동하고 더 가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목적이야 이제? 네, 알파를 소거할 거야. 둘이 어떻게 해줘? 빼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 4세타는 빼주면서 360도 곱하기 K 플러스 180도가 되겠지? 네. 자, 이제 뭐 해줘? K에다가 4 정리한 다음에 K에다가 정리까지 할까? 그럼 세타는
90K 플러스 45도가 됐고 이제 뭐 해줘? 영도 대입. 똑같지? 네. 뭐가 문제야? 저 빨간색 5세타 찾아가는 게 문제지. 여기. 네. 이거 찾는 게 문제죠. 자, 연산 마무리 안 찍게. 90번입니다. 그려.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려져? 몇 사분면에 있어? 2, 4분. 어? 2, 4분면 아니 잠깐 이렇게 4, 4분면이다. 알파까지 표시했습니까? 네. 그럼 표현해볼까요? 불러요? 360도. 뭐는? 세타는 360도 n 플러스 알파. 4세타는 위에다 쓰고 360도 곱하기 m 더하기 360도 곱하기 m을 한순간 10초선에 있지 않아 동경이? 네. 그 다음에 하얀색 각도로 가려면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죠. 됐어요? 네. 그리고 이때 뭐 해줘야 돼? 그럼 둘이 뭐 해줘? 더해주면 끝났지 그러면. 끝났지? 근데 91번 한 번 더 그려보십시오. 실세타 어떻게 그려야 돼? 한세 반으로 3, 4분 3, 4분면 3, 4분면에서 그 y는 x축의 왼쪽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1사분면에서 아니 왼 491번 풀고 있는 거 맞아? 네. y는 여기 y는 x 아니야? 반대로 써있다. 자, 봐봐. 여준이 얘기 들었어? 이게 맞는 거야. 지금 이렇게만 대답해주면 괜찮은 거야. 나는 틀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상황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야. 너네도 나름 그걸 보고 머리를 써서 한 건데 수정이 자체적으로 돼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대부분 이게 안 돼. 아까 우리 확통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고 계속.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 대칭이 관계일 거 아니야. 그리고 알파가 어디 있어야 돼? 알파가 어디에 체크가 돼야 돼 그러면? 지금 빨간색 이만큼의 각도가 알파인 거잖아. 네.
그럼 이만큼의 각도가 7세타에서 어디에 적용이 돼야 돼? 바로 이렇게 적용이 돼. 됐어? 네. 다시? 아니요. 이 그림을 명확하게 그렸다. 그러니까 쌤이 계속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부터 yindex를 들고 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가봅시다. 그러면 이 세타 불러봐. 360 곱하기 n 더하기 7세타도 불러봐요. 360도 곱하기 n 근데 이 알파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이 값을. 플러스 270 플러스 270도 플러스 알파. 그림을 하나도 안 보고 있는 거야, 지금. 90 마이너스 알파. 90도만큼 일단 시초선에서 돌리고 그 다음에 바꾸시켜야지. 그 다음 뭐 할 차례? 똑같아졌지.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야? 이 뒤가 문제야 지금? 아니요. 그리고 이 뒤에는 범위 가지고 그냥 쫓아가는 문제지. 네. 그러니까 이 뒤가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 뭐가 문제야? 그림을 그려서 얘를 확립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트레이닝이 돼야 되고.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가 일반강 문제였습니다. 좀 쉴게요. 근데 이건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한 문제는 삼각함수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일반각에 관련해서 얼마나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묶어놓은 문제일 뿐이라는 거.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호도법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각도라는 것을, 이거 좀 스토리가 좀 되게 중요해. 이게 관련된 문제가 현 트렌드거든. 지금 관련된 문항들이. 그래서 잘 듣고 이해하셔야 돼. 자, 해볼게. 자, 우리는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삼각함수? 쉽게 얘기하면 삼각비를 통해 이렇게 y는 sin x 이런 형태를 만들자는 거야. 함수 형태로. 그러면 x에 들어가는 값 뭐라고 해? 정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네. 정의역이 뭐가 들어가야 돼? 1도, 2도, 각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듯이 sin 30도, sin 45도, sin 60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네. 그럼 봐봐. 그러면 봐봐. 어차피 각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면 함수는 항상 쌤이 뭐라고 해? 그래프. 그래프야. 그래프는 어디다 그릴 거야? 좌표표. 좌표품에다가 그리면 돼. 그럼 나오는 y 값들에 대해서 x 값은 그럼 각도를 넣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좌표 평면이라는 것은 단위가 뭐야? 센티미터야? 아니요. 여기에 좌표 평면의 단위는 얘들아 실수. 실수야. 자, 다시 실수의 정의가 뭐야? 원래 표현할 수 있는 박준서 예. 실수의 정의가 뭐야? 실수요.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는 그래. 수직선 위에 표시할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실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이? 그럼 이 가로 세로에 대한 모든 값들은 뭐야? 분명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실수값인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함수 형태가 y는 sin x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 있으면 어떻게 돼버리겠어? 만족하는 x 값에 넣는 게 각도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1도가 1이야? 아니요. 아니지 않아? 네.
1 또는 1이라는 뭐야? 한 바퀴를 360조각을 나눴을 때 한 조각을 나타내는 양을 1도라고 표현을 하자고 했잖아. 네. 그걸 우리는 60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0도 한 바퀴를 한 조각 한 조각으로 나눴을 때 360조각으로 나눴을 때 이 하나를 1도라고 표현하는 걸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본론으로 되돌아올게. 1도는 1이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를 나타내야 돼. 그지? 네. 근데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 값을 나타내려면 실수만이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야. 네. 그럼 답은 간단해. 우린 각도를 써야 되는데 각도 몇 도를 써야 되는데 실수 값으로 표현을 해줘야지 그림이 그려져. 그럼 간단하잖아. 각도를 실수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치? 네. 됐어요? 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호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배우지 말자. 그냥 내용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원래는 각도를 갖다가 써야 되는데 그럼 좌표평면에다가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좌표평면을 맨날 쓰던 거를 같이 써야지. 같이 이 그림도 저 그림도 같이 섞지. 같이 섞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각도를 실수로 표현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는 거야. 몇 도? 180. 180도가 나 뭐라고 썼어? 파이. 파인 거야. 야. 근데 마르고 닳도록 했던 게 있잖아. 파이는 몇 점 몇? 3.14. 맞아. 그러니까 지금 쌤이 계속 얘기한 내용을 얘기를 했잖아. 각도 180도가 실수로 표현을 해보니까 3점 몇몇몇 정도 된다는 거야. 됐어? 네. 됐어 여기까지? 네. 네. 이게 호도법이야. 180도는 그럼 3.14인 거예요. 근데 3.141592 어쩌고 되는 파이 값이겠지? 그러니까 180도는 파이인 거야. 3.14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야. 파이가 3.14가 아니잖아. 네. 파이는 뭐야?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잖아. 네. 근데 3.14는 유한소수인 거고 쌤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를 해준 것 뿐인 거지. 근데 봐봐 여기서 이 얘기를 할게. 지금 방금 같은 형태기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같은 형태의 공부 방식이 진짜 안 좋은 거야. 왜냐면은 지금 뭐를 하려고 했어?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려고 했지. 그치?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공부 방법인 것처럼 보여져. 그래서 이렇게 되는군요. 근데 이건 학습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다 가지고 다니는 건 괜찮아. 오케이? 상황은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180도를 3.14로 바꾸는 형태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180도가 파이로 바뀌고 파이가 3.14라는 게 연결지어서 공부가 되어지면서 같이 들고 다니다가 쓸 때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시작과 끝만 연결하는 게 되게 나쁜 버릇이라는 거야. 이거는 좀 진짜 지양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간단해졌습니다. 다음 중 옳은 걸 고르래. 뭐 해주면 돼? 파이에다가 뭐 하면 돼? 180도 넣어. 그럼 2분의 파이는 몇 도야? 90도인 거야. 됐어요? 이거 열심히 찾으면 되겠죠? 나 안 할게. 그러면은 그 180도를 파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썼던 그 각도의 개념을 모두 다 실수화를 시키자는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에서 뭐를 했어? 사인 30도, 사인 45도, 코사인 60도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 네. 그치? 맞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바꿔보자는 거.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봐봐. 원래 호도법적으로 넘어가서 라디안에 대한 개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 안 했어. 안 해도 상관이 없어서.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서 방금 했던 파이가 180도로 변한다라고 하는 호도법과
180도가 파이로 변한다는 이쪽에서의 부채꼴의 넓이가 같은 맥락에 연결이 되거든 사실. 근데 그냥 나도 쌤도 그렇잖아. 어지간하면 하나의 조건으로 다 풀게 하려고 하잖아. 네. 근데 여기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 호도법을 어렵게 배울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 일단 파이는 180도야. 네. 됐죠? 그리고 여기서 조건 하나를 더 보는 거야. 그려. 자, 야, 잠깐만. 내내 이거 아무 말도 안 했네. 이거 뭐야? 뭐라고 했어 계속? 세타. 세스타. 배웠니? 네. 어디서? 저번 시간에. 그렇죠. 저 아니 그저께인가 뭔가 준서가 저게 뭐냐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듣고 얘기하는 거지? 네. 저번에 쌤이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쓴 다음에 이게 뭐야? 그냥 번데기 발음 이거 얘기해줘. 너는 세타라고 어떻게 알고 있는데? 저요? 모르는데. 그러면은 읽고 있으면 딱 하나야. 3학년 2학기 때 쌤이 그냥 한 거야. 어. 이게 어려워 너무. 왜냐면은 나는 더 긴 시간을 고3 거 고2 거를 들고 하는데 이게 중3 가서 이걸 바꾼데 자꾸 습관이 나와서 그래. 왜 중3 때 쓰면 안 되는데. 뭐 근데 얘기해주면 쓸 수 있는 거. 야 근데 그것도 웃기지 않냐? 이거 세타를 중3 때부터 썼으면은 그게 질문이 안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질문 왔는데. 네가 질문했어. 저게 뭐예요? 아 제가요? 그럴걸? 저 질문 잘 안 하는데. 자랑이다. 씨. 야 자랑이야 그게? 아니 제가 질문을 잘 안 하던데요? 제가 저게 뭐냐고 제가 질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경태기가 질문하진 않았던 것 같아. 전 절대 저 원래 알았어요. 경태기는 이렇게 딱 핵심을 찌는 질문을 절대 하지 못해. 네? 장난이고. 자 다시 일단 보면 어떻게 돼? 호의 길이 L은 뭐야? 한 360분을. R세타입니다. 그리고 이때 부채꼴의 넓이 S는 뭐야? 2분의 1 R L이야. 그렇기 때문에 L이 R세타인 것을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어떤 정리도 가능해?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부채꼴의 넓이가 되기도 해. 됐어요? 자 그럼 그대로 볼까요? 호의 길이 6파이가 뭐래? R세타래.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가 12파이라며. 네. 그럼 원래 어떻게 정리가 가능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근데 호의 길이가 6파이라며. 네. 그럼 약분해주면은 R 곱하기 3파이가 되니까 반지름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4였던 거야. 근데 반지름이 4니까 들어가면은 4세타가 되겠고, 그럼 여기 정리해서 뭐가 가능해? 세타 값이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각함수라는 형태를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배워보자는 거야. 근데 너희 생각을 해봐. 삼각함수 배웠지? 그지? 자, 기준이 되는 각 왼쪽 하단에 있는 각을 임의로 세타라고 할게. 네. 그럼 사인 세타는 뭐야? 그치?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세타는 뭐야? 빗변분의 아, 높이. 밑변. 탄젠트 세타는 뭐야? 빗변분의 높이. 그치? 네.
근데 이게 틀린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배웠냐? 우리가 왼쪽 하단의 기준각을 예각으로만 설정했을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의 자체가 이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걸 쓰려고 하는 순간 망해.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단계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오케이? 네. 자, 그리고 각도에 대한 개념도 배웠잖아. 우리가 무슨 각을 얘기하고 있어? 일반각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각도가 커지는 거에 따라 동경의 위치가 1, 4분면에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2, 3, 4, 4분면에도 다 존재를 하는 거잖아, 동경이. 그리고 어떤 각도가 있어도 동경의 위치는 분명히 찍어줄 수 있지. 네. 자, 잘 봐. 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는 바로 무엇이냐면, 어려워. 주어진 좌표평면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리도록 합시다. 됐죠? 이때 어떠한 동경이 원과 만나는 지점을 x, y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다시 얘기해 볼게. 다시. 정의가 되게 길어. 근데 이게 완벽해야지 나머지의 밑거름이 돼. 다시 봐봐.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이 R인 원에 대하여 어떠한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표현을 할게. 이때 그 원과 만나는 교점을 x, y라고 했을 때 됐지? 네. 이때 사인 세타는 바로 반지름분의 교점의 y 좌표인 거야. 즉 뭐분의 뭐야? r분의 y가 되는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거야? 얘는 반지름분의 x 좌표로 사용을 할 거야.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어? x 좌표분의 y 좌표라고 할 수 있어. 됐어요? 네. 언제? 이 동경이 어디 있건 상관없이.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원래 쓰던 게 너무 편한데 그냥 쓰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뭐 질문하는 거야 뭐 자유니까 여러분들. 자 근데 봐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x지, 네. 얘가 y지, 네. 얘가 반지름 r이지. 네. 즉 동경이 1, 4분면에 있을 때는 가능해. 네. 근데 동경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볼게. 됐어? 네. 그럼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림이 이거야. 네. 근데 얘가 x, y면 이 길이가 마이너스 y야. 음수. 네. 그럼 이 길이는 마이너스 x잖아. 네. 여기 반지름이 r이야. 근데 동경은 이만큼 아니야? 네. 네. 근데 여기서 놀 거야? 뭐가 안 맞지? 네. 즉 봐봐. 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냐고. 아, 얘가 그냥 그게 맞아 떨어진 것 뿐인 거야. 그리고 그걸 맞아 떨어지게 약간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준 것 뿐이야. 편한 걸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 알맞는 걸 배우고 문제를 잘 풀기 위해 개념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맞아. 네. 오케이? 자, 봐봐. 오늘 하나만 할 건데 이거 이 정리를 만약에 다음 시간에 잘 정리해서 가지고 만약에 오시잖아.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듣는 거에서부터 쌓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해. 다음 시간이랑 다다음 시간 이 두세 번의 수업이 좀 많이 중요하거든. 지금부터는 못 나가면 진도를 그냥 들나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거 조금 찔끔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근데 완벽하게 이해하게끔 정리해오는 게 필요하다는 거 가볼게요. 자, 뭐래? 12,-5를 지나는 동경의 얘기를 하고 있대. 됐어요? 네.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여기까지 왔다고 치자. 됐지? 네. 그럼 예점이 12,-5야. 그럼 반지름이 뭐임? 여기가 5, 여기가 10인데 52? 14. 13이잖아. 그럼 반지름이 13이 어디였던 거야? 아. 이 정의를 토대로 하면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건 진짜 일종의 경고야. 자, 봐봐.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진도를 나갔으면 공부를 해와. 네. 내가 지금 솔직히 얘기하자. 오늘 엄청 많이 나갔어? 아니요. 유형 몇 개째야 이거? 6개. 6개인데 그 중에 2개는 거의 다 했지. 네. 네. 몇 개 안 어려운 것도 있지. 이 정도로 딜레이해서 나가는데 이걸 안 보고 가지고 왔다? 수요일날 와가지고 하는데 들을 수는 있겠지. 어? 너무 아까워 그 시간이. 제발. 자, 그럼 어떻게 돼?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뭐 분해? 반지름 문제. 반지름 분해. 뭐 분해? 13. 13분의 교점의 y좌표. 얘가 12,5니까 마이너스 5였던 거야. 어려운 거 아니지? 예.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다시 뭐 분해? 반지름. 반지름 분의 뭐의 좌표? X. x 좌표. 탄젠트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X점. 네. Y좌표. 끝. 됐어요? 예. 네. 진가는 여기에서 발휘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단원 정리할 때, 다음 유형 문제 정리할 때 다음 시간 좀 많이 중에 진짜 이게 익숙하면은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어. 오케이? 네.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